임신한 완다를 보고 하는 비전의 말. All the world's a stage,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이 말은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세상이 연극 무대이고 모든 남녀가 연기자다라는 말. 지난 영상에서 완다의 능력에 의해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되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며 조종당하고 있다는 저의 분석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비전은 대사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을 일부분만 인용했는데요. 이 뒷부분의 대사도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완다 비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은 무대이고 세상 모든 남녀는 연기하는 배우이며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어떤 이는 한 명의 역할이 아닌 여러 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등장했던 배우가 퇴장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여러 명을 연기할 수 있다는 말. 이번 화에서는 외부에서 완다의 세계에 들어와 완다를 감시하고 있던 제럴딘이 완다에 의해 방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연극으로 보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힌트라고 생각해본다면 이미 죽고 있을 리 없는 완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전 역시 완다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연기하고 있는 완다의 또 다른 자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완다의 자아 말이죠. 비전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상황들을 계속해 접하면서 결국 완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omething's wrong here, Wanda. 그러자 뚝 끊기는 듯한 편집과 함께 다시 비전이 그 말을 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 화의 후반부 장면처럼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완다가 다시 시간을 되돌린 것이겠죠. 너무도 빠르게 불러오는 임신한 완다의 배. 산모가 산통을 느낄 때마다 이 웨스트뷰 마을, 아니 완다의 세계는 엉망이 됩니다. 정전이 되고 물이 새게 되죠. 그러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제럴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제럴딘을 연기하는 테오나 페리스는 캡틴 마블에 등장했던 요 꼬맹이가 성장한 어른이자 소드의 요원인 모니카 램보에 캐스팅된 인물입니다. 소드의 요원이 이 마을, 완다의 세계에 이상이 생기자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건 모니카가 자신을 제럴딘이란 가짜 정체로 위장하고 지금껏 완다를 감시해왔다는 방증이 되겠죠. 그리고 제럴딘은 완다의 출산을 돕는데요. 완다는 쌍둥이 빌리와 토미를 출산합니다. 이 쌍둥이들을 보며 완다는 자신도 쌍둥이이고 피에트로라는 남동생이 있었다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모니카의 눈엔 동공지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완다가 현실의 삶을 어느 정도 기억해낸 걸까요? 이때 아기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완다. 영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소코비아의 언어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에 큰 결심을 하고 완다를 찔러보는 제럴딘. He was killed by Ultron. 이 말에 제럴딘이 외부 사람이란 걸 눈치챈 완다는 제럴딘을 자신의 세계에서 방출시켜버립니다. 방출된 제럴딘을 발견한 어떤 조직, 이들은 소드겠죠. 이들이 이곳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던 걸 보면 실존하는 장소를 통째로 완다가 납치해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완다에게 들키게 되면 방출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제럴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완다에게 접근했겠죠. 완다와의 접촉을 시도한 소드 요원은 모니카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제럴딘 전에도 더 있었겠죠. 소드는 아마 여러 방면으로 완다에게 접근을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들키는 순간 바로 방출되거나 따돌려진다는 걸 안 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들키지 않으면서 천천히 완다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스스로 이 세계에서 나오게 유도하는 것이죠. 전 그것이 바로 완다 비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CF라고 생각하는데요. 3화까지의 CF를 보면 시대와 상품은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그 등장인물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남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제품들의 메이커와 제품명에는 스타크와 하이드라, 스트러커 등 현실 세계의 완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CF는 소드가 완다에게 들켜 퇴출되지 않으면서 완다에게 스스로가 누구인지 떠올리게 하기 위한 소드의 차선책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번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남녀는 당연히 소드의 요원들이겠죠. 특히나 이번 광고의 대사들은 의미심장한데요. Escape to a world all your own, where your problems float away. 휴식과 도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다의 상태를 은유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비전은 완다가 아이를 낳을 것 같자 의사 선생님을 데려왔는데요. 비전에 의해 갑자기 붙잡혀오게 된 의사 선생님은 막 아내와 여행을 떠나려던 차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비전은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는데 이때의 대사가 또 의미심장합니다. I don't think we'll get away after all. Small towns, you know, so hard to escape.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는데 아그네스와 이웃 주민 허브가 몰래 속닥거리는 걸 비전은 발견합니다.
허브는 좀 전에 완다와 비전의 집 담벼락에 흠집을 내는 괴상한 모습을 보여주어 비전에게 위화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그네스와 허브는 완다의 집에 들어간 제럴딘을 몹시 견제합니다. Howdy, neighbors. Is Geraldine inside with Wanda?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들어가 보면 될 텐데 아그네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 1화까지만 해도 완다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아그네스였는데 말이죠. 이 세계에서 전지전능한 완다에게 아무래도 등 떠밀려 나가고 문전박대 당한 순간부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그네스는 완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문전박대 당한 이후 아그네스의 첫 등장. 아그네스는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의 완다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완다가 아이를 낳는 몹시 중요한 순간에도 안에 들어간 제럴딘을 견제는 하면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나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추측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는 집주인이 문을 열어준다던가 출입을 허락해줘야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전이 전해지는데요. 이를 볼 때 아그네스 혹은 아그네스의 배후에서 완다를 부추긴 흑막은 마블 코믹스의 악마이자 마왕 메피스토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피스토는 원작 코믹스에서 완다의 쌍둥이를 앗아가 완다를 미치게 하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완다에게 등 떠밀려 나간 순간부터 아그네스가 완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생각한다면 아그네스와 한편인 허브가 완다의 집 담벼락에 흠집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그네스가 완다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허브는 아그네스를 완다의 집에 침입할 수 있게끔 담벼락을 약간 파괴하여 아그네스가 들어갈 틈을 만든 거죠. 안에서 제럴딘과 완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전긍긍하는 아그네스를 보면 굳이 허브가 흠집을 낸 담벼락 바로 앞에 머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허브가 만든 이 틈을 통해 겨우 부서진 담벼락 앞까지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이번 3화까지 보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한 뇌피셜을 펼쳐보자면 먼저 닥터 스트레인지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타임스톤의 시간 능력을 남발하게 되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언급이었는데요.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타노스를 물리친 메인 유니버스에는 인피니티 스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피니티 워 직후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파괴한 상태이고 엔드게임에서 활용한 다른 평행 우주의 인피니티 스톤 역시 캡틴 아메리카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은 상태이니까요. 즉 우주의 균형을 관장하는 인피니티 스톤도 없는 상태에서 인피니티 스톤의 막강한 힘을 쓰는 완다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유니버스 내에서 완다가 계속해서 시간 능력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완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완다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린 나이에 소코비아에서 부모님을 잃고 또 바로 이어서 울트론에 의해 남동생도 잃었으며 연인 비전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여기에 되살아난 비전이 타노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곧이어 자신도 가루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런 완다는 온전히 자신이 꿈꾸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가짜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지만 못 본 척 못 들은 척 계속해서 완다는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되는 외부의 개입으로 완다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데요. 결국 완다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비전과 쌍둥이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더 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완다를 부추긴 배우의 노림수겠죠. 이미 이땐 타임스톤도 없이 시간을 너무 여러 차례 되돌려 완다의 멘탈과 함께 완다의 세계는 붕괴되어 버리고 이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멀티버스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미쳐버린 완다의 광기에 휘말려버린 상황. 아마도 완다비전의 마지막화 끝장면에서 붕괴하는 완다의 세계를 비집고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려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하면서 이후 이야기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2 인투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완다비전 3화 리뷰 분석 및 뇌피셜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